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력서 쓰는 방법과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한참 걸린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될 강의들이 많다 보니까 원래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도 꽤 일찍부터 알려드리려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었다가 지금 좀 한참 만에 다시 사실적으로 이제 좀 2달 정도 된 것 같죠? 2달? 2달 만에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이력서 쓸 때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2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대로 기술해라. 즉, 거짓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만의 얘기를 작성해라.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르죠. 자기만의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얘기를 갖다가 복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은근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력서 컨설팅 회사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7, 8년 정도 컨설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해봤어요. 상당히 많은 컨설팅을 해봤는데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는 비용은 되게 비싸게 받지만 자기들만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자료를 제공해서 주세요. 어떤 자료를 갖다 주세요. 자기 얘기를 써주세요. 라고 하고서 자기네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짜집기를 해서 편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편집된 내용들이 저도 그렇게 썼었고요. 내용들이 다 똑같아져요.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 걸 베끼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나만의 얘기, 나만의 말투, 나만의 작성할 때의 특유한 고유의 자기만의 그 특성들이 사라져요. 개성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이력서 작성 방법은 자기의 그 글자 특성이 그대로 살아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갖다가 진솔하게 기록한 걸 가장 좋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력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력서는 자기만의 얘기가 들어갈 수 없고요. 이력서는 사실대로 기술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력서는 사실대로 기술하기고요. 자기소개서는 자기만의 이야기 작성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력서 작성하기 1장으로 들어와서 우선은 옛날의 이력서 형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는 블라인드 이력서라 해가지고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샘플일 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직업교육에서 교육원에서 강의를 할 때 썼던 양식들인데 그 회사마다 양식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회사마다 요구하는 것도 틀립니다. 한때는 본적도 써라 막 그런 적 있었죠. 본적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이걸 왜 그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썼느냐? 인사부서에서 관련된 자료로 작성하기 위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쓰라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혈액형도 쓰라 했었고 취미도 쓰라 했었고 특기도 쓰라 했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부모님이 학교를 나왔는지 같이 살고 있는지 심지어는 어떤 회사에서는 재산이 있는지 재산이 있으면 동산이 얼만큼인지 부동산이 얼만큼인지 별걸 다 쓰라 했습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뭐 쓰라 했어? 군에 제대했는지 병장 제대했는지 병과는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전역했을 때 계급이 무엇인지 별걸 다 쓰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졌죠. 그리고 회사 들어가면 어차피 ERP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따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블라인드 채용도 있는 판에 그런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력서에서 좀 빠지고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적을 때는 여러분들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우리 보면은 각종 경력증명서라 했던 거 있죠? 경력증명서. 이게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잘 쓰지 않네요. 경력증명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종 수료증.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성적증명서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필요하고요. 자격증 사본도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이력서 작성이 들어가는 거다. 이력서를 작성하다가 내가 날짜 하나를 잘못 썼다? 그쵸. 허위 작성입니다. 허위 작성. 그리고 공문서 잘못하면 위조도 되고 사문서 위조도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력서 작성할 때는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된다고. 날짜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거고요. 숫자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학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뭐 나왔잖아요. 그럼 최종 학력부터 거꾸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력을 적겠다 그러면 가장 위에는 대학원을 나왔다 그럼 대학원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적는데 가장 위에가 눈에 잘 띄거든요. 근데 제일 위에를 갖다 한 번만 읽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등학교가 어딘지가 그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에다 그렇죠. 최근의 학력을 적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학교명과 전공을 적어주고요. 성적도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자기 성적을 안 적기 위해서 빈칸으로 공란으로 놔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다 기입을 해줘라. 그 대신에 그 성적이 부족했던 내용들은 다 어디서 어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서 왜 그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낮은 성적 대신에 내가 했던 행동은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어떤 걸 토대로 해서 그 낮은 성적을 대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력상 써주고요. 경력은 이전의 회사에서의 경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가장 최근에 그 위로 올라가면 좋죠. 적어주시는데 보통 회사명과 담당 업무를 적어주십니다. 간단하게 적어주시는 거죠. 기간 적어주시고요. 그 대신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이 경력사항이 이직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해도 6개월 이하의 경력은 그 조직에서 적응을 못하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라? 경력이 너무 짧은 거는 거기서 경력에서 제외를 해라. 그리고 보통 요즘엔 이 담당 업무 옆에 우측에다 뭘 적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사유를 적죠. 사유. 왜 나오게 되는지 사유를 적습니다. 사유를 적어주게 되는데 여기다가 뭘 적지 마라? 부정적인 내용은 적지 마라.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아파서 그만뒀어요. 아니면 상급자랑 싸우고 그만뒀어요. 그런 거 적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컨설팅을 할 때 저희 학생들 중에서 이전 직장에서 다닐 때 윗사람하고 싸우고 나왔대요. 근데 너무 진솔해, 학생이. 그러니까 옆에다 쓴 거야. 뭐라고? 윗사람하고 싸우고 나옴. 그런 것들은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면 됩니다. 굳이 거기다가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가장 좋은 문구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나왔다. 아니면 개인 사정을 위해서 나왔다. 라고 거의 적어주시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지금 여기는 제가 직업교육기관에서 있는데 직후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교육 이수에 대한 내용이죠. 자, 교육이란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을 받았고 어떤 교과 과정을 진행을 했으며 어떤 기관에서 수업을 받았다. 교육 내용은 NCS 능력 단위 내용을 갖다가 다 정리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교과 내용 중에 혹시라도 그 지원하는 분야랑 연계되는 게 있으면 연계성을 따져주시고요. 나중에 보시면 그 교육기관에서 여러분들 교과 과정을 가지고 이수자 평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A, B, C 등급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이 등급이 뭐가 되는가? 그 교육이 점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A 등급 교육기관에서 A 수료를 받았다. 그럼 더블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사 담당자들이 봤을 때도 얘네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평가를 잘 받은 걸 보니까 교육 자체를 우수하게 받았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NCS 능력 단위로만 뽑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이수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에는 A 교육기관에서 내가 D를 수료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공부를 안 한 과정에서 본인도 공부를 안 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수차 평가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력사항은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경력 요약이라는 거를 이력서에 첨부 문서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런 업무를 했으니 니네 회사에 갔어도 내가 잘할 거야 라는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 그 다음에 담당 업무,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과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취득일, 자격명, 발행처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해당되는 자격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격증 밑에 보면 발급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발급일자를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학력에서는 뭐가 나와요? 우리
그 졸업증명서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성적에서는 뭐가 났습니까? 성적증명서가 나오겠죠. 경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가 나오겠죠. 교육 이수에서는 수료증이 나오겠죠. 그리고 자격사항에서는 자격증 사본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수상을 했다, 내가 어디에 참여를 했다, 그런 경우는 수상에 대한 경력이 나오겠죠. 증빙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즉, 이 이력서는 모든 증빙 서류들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그죠? 다 준비된 상태에서 그 서류를 기반으로 작성해 주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오타나 실수가 있어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력서를 우리가 스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서, 사양서를 뜻하죠. 즉, 우리를, 나라는 사람을 제품으로 봤을 때 요 이력서 첫 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사양을 뜻합니다. 우리 제품을 구매를 할 때도 사양이 잘못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클레임이 소지가 있거든요. 즉, 이 사양을 잘못 적거나 사양을 잘못 기재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전에 어떤 뭐 K그룹에 자동차 생산직을 뽑는데 한번 그 고졸자를 뽑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졸자가 고졸자인 것처럼 서류를 대학교를 안 지은 거죠.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해진 그 요강에 맞게 자세히 적어라 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에 이 서명은 적는 건 뭐예요? 위에 보세요. 틀림없다. 이 만약에 위 기재사항과 틀리게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력서 첫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워크넷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참 활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첫 장 중에서도, 첫 화면 중에서 취업의 모든 것이라는 게 있고요. 이 취업의 모든 것에 가보시면 여기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처럼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 표준 이력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입사서류는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될까? 하는 내용을 다 작업을 해놨고요. 인적사항도 어떻게 적어라. 그 다음에 학력사항도 어떻게 적어라. 여기 나와있죠? 기간, 학교명, 전공, 학점, 졸업구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위로 올라왔어요? 지금 위로는 대학교가 최종 환경이니까 대학교를 먼저 적고 고등학교를 나중에 적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보시면 경력을 적는데 경력은 최근 경력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최근 경력부터 적는 게 좋다. 왜냐면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조금 더 상세히 적는 게 좋다. 왜냐면 내가 지원하는 업무에 내가 이런 경력이 있어요 라고 어필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좀 내용이 없죠. 그래서 보통은 경력 및 경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력은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받고 일했을 때를 경력, 경험은 돈을 받지 않고 한 행위들을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동아리 활동, 그런 사회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경력 요약이라고 해서 제가 뒤에다가 첨부문서로 적어주면 좋다 했는데 그게 이 예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경력 요약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경력이 많으면 이 경력 요약을 여러 개 적어 주셔야 되겠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업에서, 그 다음에 내가 부서에서 어떤 직책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 개월수 얼마, 어떤 일을 했다.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지금처럼 수치가 들어가서 명확하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어주는 게 좋다. 간단하게. 근데 이것도 뜬금없이 이상한 걸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맞는 직무에 대해서 성과를 수치화해서 적어주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경력 요약이라고 부른다. 첨부문서로, 이력서 첫 장의 첨부문서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만약에 본인이 하나가 아니야, 그럼 경력을 계속 여러 개를 갖다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 및 어학 능력도 이렇게 자격증은 연대기식으로 적을 때도 있고요. 여기 나오죠? 연대기식으로 적을 때도 있고 관련도 순으로 정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정확히 기재해야 됩니다. 정확히. 그리고 언어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날짜까지도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NCS 기반 지원서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는데 여기서는 인적사항에 최소한의 정보가 들어가고요. 교육사항이 중요합니다. 교육사항이
왜냐면 NCS 직무 능력을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지원하세요라는 문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사항들, 경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경력과 경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작성 시에는 자, 자기 역량, 내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 그럼 얘 역량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경력 증명서에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즉 학력, 그 다음에 자격증, 자기 경험.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분들은 딱 보면 압니다. 얘가 거짓말하는지 아니면 이게 진실인지를 면접 때 한번 질문을 해봄으로써 다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라. 있는 사실대로 적어라. 그 다음에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작업을 하고요. 이력서에서 오타자 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오타자 맞춤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력서에서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자격증 취득 연도, 교육 이수 과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해라.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이력서는 생각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기가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자기가 주어진 자료들을 가지고 하나씩 채워 놓으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여기를 갖다가 그쵸? 다 여러 회사를 다녔으면 그 회사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퇴직증명서 아니면 재직증명서 그런 것들을 다 취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력서를 얘기를 했고요. 다음 강의에는 제가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써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얘는 정말 오래 걸리고요.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격증을 한두 개 더 따는 것보다 자기소개서를 정확하고 자세히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필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들여서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력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자기 이력서를 꺼내놓고 내가 혹시 이 이력서에서 좀 잘못된 건 없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쓰긴 썼는데 관련 서류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며칠 동안 관련 서류들 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 수상내역 사본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준비를 해두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자기소개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